우리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익숙해요. 주식을 해도 삼전이나 하이닉스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관련주를 싹 다 보게 되는데 과정에서 알게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혹시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슨 판화 찍어내듯이 조각칼로 파내고 그러진 않을 거고 다 손이 아니라 기계로 만드는 건데 바로 이 기계를 만드는 곳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이 장비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런 장비 업체가 없으면은 당연히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고요. 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반도체 장비 말고도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유명한 걸로는 반도체 장비로 더 유명하죠. 솔직히 이 어플라이드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객이 아니고 기업에 납품을 하는 B2B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는 홍보를 거의 안 했거든요. 조금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지도랑은 다르게 업계에서의 위상은 상당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매출 규모나 점유율에서도 업계 1등이에요. 그리고 기술력에서도 선도적인 기업이라 이 어플라이드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당장의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스마트폰, 컴퓨터, TV, 자동차, 키오스크, 스마트워치에 세탁기나 냉장고,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들의 상당수가 어플라이드의 장비로 만든 거예요.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고 살았어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안면을 조금 익혀두면은 앞으로 경제나 IT 소식을 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한국이랑 대만, 중국, 일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반도체 장비를 제일 많이 팔아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어플라이드의 매출 비중도 보면은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인데 2021년에는 매출의 22%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어플라이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신경을 안 쓰기도 힘들겠죠. 실제로 한국 지사의 위상도 큰 편이라고 해요. 또 한국에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벤처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R&D 센터까지 한국에 새로 만든다고 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플라이드는 어떻게 업계 1등을 하고 있냐? 혹시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보는 반도체는 진짜 반도체가 아니고 검정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지네마냥 다리가 엄청나게 나와 있고 이 다리로 주변이랑 전류를 주고 받는 건데 보통은 반도체가 모양이 납작해요. 그래서 그냥 한 장의 칩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잖아요. 여러 장의 층이 겹겹이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패스츄리빵처럼. 이 층 얘기를 왜 하냐?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는 거는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고를 조절을 해야 되고 이 전류가 흐르는 길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각 층마다 회로 패턴을 새겨 넣으면은 이 패턴을 따라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이런 층을 겹으로 쌓아 올리게 되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는 요새 200층이 넘어가요. 문제는 제한된 높이의 여러 개의 층이 올라가면서 층과 층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죠. 이러면 전류가 위아래 층간으로 튀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층과 층 사이에 얇은 막을 대야 되는데 어지간히 얇은 거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엄청나게 얇아질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얇기가 무슨 돌돌이로 민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해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막을 입혀야 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방식이 증착이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원자를 증발을 시켜가지고 표면에 붙인다고 해서 증착이라고 하는데 쉽게 그냥 스프레이로 뿌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꼭 막을 만들 때만 쓰는 거는 아니고 회로 패턴에 전류가 흐르게 할 때도 물질을 얇게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도 증착 공정을 쓰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체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부도체를 구분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자 단위로 증착물을 만드는 기술이 독보적이라서 재료공학 기술의 전문성이 강점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게 또 층과 층 사이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 작디 작은 나노 세계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도 이거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는 작업인데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제어하고 검사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사 기술에서도 어플라이드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의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고 결함도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보다시피 어플라이드가 증착이나 검사 공정으로 유명하지만 이거 두 개 때문에 업계 1등이 된 건 아니고요. 이거저거 다 하는 올라운더입니다. 원래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흔히 8대 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8대 공정이지 세부 공정까지 하면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공정이 들어가요. 특히 공정마다 서로 다른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가 되고요. 고도의 기술력이 종합적으로 집약이 된 산업이고 기술이나 자본의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 한 국가나 기업이 모든 공정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때문에 나라마다 기업마다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런 국가와 기업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협력을 해야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과장 좀 섞어가지고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국경을 수십 번을 오간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어플라이드는 이 8대 공정 중에서도 포토 공정 하나 빼고는 다 진출해 있는 상태예요. 그냥 한 짝씩 문어발만 담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실제로는 많은 공정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금메달 한두 개가 아니라 종목별로 금운동을 골고루 먹고 있다는 거죠. 사업 분야의 다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다양성 덕분에 종합 1등은 어플라이드라는 말을 듣고 있고 어찌됐든 업계 1등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최근엔 또 패키징 공정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검정색 포장을 씌우는 게 패키징이거든요. 말 그대로 포장이라서 8대 공정 중에 마지막 공정
공정에 속해요. 그러면 패키징의 역할이 뭐냐? 보통 우리가 빳빳한 청바지를 입으면은 운동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옷을 입어야, 즉 패키징 기술이 좋아야 전력의 소비가 적고 재성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반도체 자체가 중요했지. 상대적으로 패키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반도체 공정이 10나노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이상 미세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에 차별화를 주면서 같은 크기의 칩 안에서 성능이나 전력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여기에서도 어플라이드가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성을 확보하려면은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연구개발에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어요. 2021년에는 우리 돈으로 대충 3조 가까이 썼거든요. 이게 분야별로 R&D 센터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연구소, 재료공학 연구소, 패키징 연구소, 디스플레이 연구소가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1만 6천 개 가까이 돼요. 아무래도 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의 경쟁력이 있어야 업계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투자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이쯤에서 어플라이드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볼게요. 얼마를 벌고 쓰고 모으고 빚지고 있냐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영업이익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익으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잘 모으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빚은 얼마나 있냐? 자본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돼요. 낮은 편이긴 해요. 가진 돈에 비해서 빚이 많지 않다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빚도 적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플라이드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첨단 기술을 선보일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플라이드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AI예요. 이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규모가 2030년에는 1조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인공지능 하나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은 수천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어플라이드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플라이드가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도 관심이 많은데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나라별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활동이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선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업계에서 어플라이드의 위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업계에도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 장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각 사업별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반도체가 71%고 디스플레이가 7%고 이들 장비를 유지하는 글로벌 서비스 사업이 22%가 되거든요. 뭐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통은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글로벌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형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팔고 있다는 건데, 현대 기아차가 차만 파는 게 아니고 블루엔즈 같은 정비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그거랑 약간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비들이 화학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장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필수적인데, 이 유지 보수 작업을 사업화를 해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장비의 고장은 줄이고 성능은 최대로 유지를 시키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밖에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든가, 뭐 장비랑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랑 어플라이드의 전망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급망 이슈가 있어가지고 당분간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반도체 산업이 주기적으로 불황과 호황이 반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불황 사이클에 들어가는 상태라서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움직임도 정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불황이 와도 제조사들은 끊임없이 첨단 설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기술 경쟁에서 도태가 되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장비는 계속해가지고 사들이긴 할 거예요. 이 장비 업체가 제조업체보다는 상황이 나은 거죠.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공정의 세밀화와 집적화의 한계가 오고 있는데, 이제 미세화 공정을 통해 가지고 직접도를 높이는 건 힘들다. 평면에만 패턴을 새기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는 입체적으로 패턴을 새겨야 된다 해서 이 반도체 공정이 2D에서 3D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3D 공정에 적합한 첨단 장비가 필요해지겠죠.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장기 전망을 보면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이 변화로 새로운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확장이 될 때 반도체 시장 역시 커지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컴퓨터와 반도체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게 컴퓨터와 반도체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저장하고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 반도체 산업은요,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보다 향후 10년의 성장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의 전망이 좋다고 해도 경쟁자들한테 밥그릇을 뺏기면 의미가 없는데,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신규 사업자가 잘 들어오질 못해요. 먼저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새로운 경쟁자가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그런 선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